오늘 사실 뉴스가 오전에 가장 크게 나왔던 것은 그러니까 어제부터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사모펀드라고 알려져 있고 론스타. 이 론스타는 저는 그 이름만 들어도 사실 좀 불쾌해요. 예. 과거 기억이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가지고. 한계. 우리 정부가 이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 중재 판정에서 제기했던 이 취소에 대한 신청 사건에 대해서 승소했다. 이겼다. 예, 이겼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약 4천억 정도의 정부 배상 책임이 없어진다. 그리고 기존에 소송을 하면서 들었던 비용 73억 원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비용도 론스타로부터 받는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 소송이 2012년에 시작이 되어서 13년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론스타, 외환은행 뭐 이런 이야기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어찌 됐건 론스타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자기들은 뭐 사모펀드건 어쨌건 간에 한국 정부에서 뭐 과거에 모피아라고 불리던 곳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우리는 은행을 인수했고 그 은행을 나중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걸 뭐 법으로 정리를 안 해주고 그때 국회 계류돼 있고 이랬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난 손해봤다. 샀다가 파는 과정에서 차익이 이만큼 있었는데 손해봐서 이만큼밖에 못 벌었으니까 남은 차익 다시 한국 정부한테 내라.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그럴 필요 없다라고 정리가 된 것이란 말이죠. 일단은 론스타 건에 있어서 그냥 승소했다. 이 부분 가지고만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큰 소득이긴 하죠. 그렇죠. 돈도 그럼요. 아끼고. 예. 그 론스타가 사실 이 소송 이외에서 이미 엄청난 수익을 정말 얻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정말 좀 어처구니 없게도 좀 이렇게 그 불법과 그 적법의 한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이제 이득을 얻고 나갔는데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소송 자체가 지금 투자자와 국가의 소송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지만 이게 FTA라든지 어떤 조약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국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건데 요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금액을 청구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번에 너무 쾌거가 이루어진 거죠. 쾌거다. 네. 사실 20년 전부터 투자자 국가 배상 소송을 우려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 유명한 송기호 변호사 지금은 저 뭐죠? 대통령실에 네, 있죠. 대통령실 비서관 하고 계신데 오늘 이게 통상 전문가시죠. 네, 통상 전문가고 당시에 이제 통상 전문가들이 송기호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이혜영 교수님 포함해서 그 FTA 맺을 때 이게 나중에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다라고 예고한 바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론스타가 그때 당시에 얻어간 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4조 6천억 원인가 거의 정도 5조에 돼요. 육박했죠. 예. 예. 엄청난 막대한 순이익을 얻어서 갔는데 더 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13년 정도의 기일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거를 그냥 손해를 물어주고 말 거냐 아니면은 추가로 우리가 더 소송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23년도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행을 한 거고 네. 민주당이나 뭐 그밖에 다른 분들은 이거 해봐야 이자만 더 물 수 있고 실익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고 해가지고 얻어낸 성과다. 근데 이제 어제 그 김민석 총리가 그 브리핑을 하면서 마치 무슨 민주당 정부의 성과인 양 포장했다 이러면서 뭐 오늘 정치권이 하루 종일 공방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에이펙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 발목을 잡고 늘어지잖아요. 저는 이거는 올바른 정치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잘 판단해서 승소에 이르게 한 것은 잘한 것이다. 물론 뭐 73억 정도 되는 그 소송 비용을 우리 정부가 아니라 론스타가 내야 되는데 론스타가 그거에 불복해서 또 소송을 제기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소송을 할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물어야 되는 4천억 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정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좀 국익과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 없다. 싸우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드문 예입니다. 중재 판정을 받고 취소위원회 취소 신청을 한 거예요. 중재가 잘못됐다.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이게 받아들여가 1% 안팎인데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뭐 매우 쾌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컨대
뭐 대법원에서 무죄 받는 뭐 그런 느낌의 아주 중요한 취소를 받은 것 같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뭐 일단은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취소위원회에서 판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잘했던 거는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또 7천억을 왜 7,800억 왜 안 받노? 그거는 완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어제 예, 1절만 해라 1절만.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1, 2, 3, 4. With vision of my future, invest of my passion. No doubt your move, your fate, your choice, your stage. Let's go. Vision, future, hope, passion. Bring the beat. 내시경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뉴스를 정리를 해보자면 어제 이 이야기를 발표한 것은 김민석 국무총리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국민 세금을 지키는 중대한 성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 국민 혈세를 지켜낸 쾌거다. 최종 구술 심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승소의 계기를 만든 법무부의 정흥식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12.3 내란 이후에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하고 지휘부도 사실상 마비인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밤낮 없이 일해준 이 법무부의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전 정권, 지난 정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 박성훈 대변인 논평이 있었는데 뭐 어찌됐건 끝까지 원칙대로 다투어서 4천억을 지켜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면서 방금 하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서는 정권의 압력으로 항소가 포기되어서 7,800억 원의 공공이익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논평 안에 같이 섞어서 넣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 김민석 총리님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공이 우리 민주당에 있다, 이번 정권에 있다라는 말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없네요. 예, 이미 그리고 저도 어제 알았는데 이게 1월달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1월달이면 대한민국이 진짜 가장 그 엄중한 계엄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여론이 거기 쏠려 있을 때인데 그렇죠. 그때 이 업무를 맡은 그 충실히 진행을 했던 법무부의 직원들 치하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때 법무부 장관 뭐 했는지 보면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업무를 맡았던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김가뷰 변호사님 이게 예. 굉장히 중재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법무법인의 어떤 팀들 굉장히 칭찬을 받고 우리가 많이 이제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건데 저는 만약에 그 한동훈 씨가 본인이 그 중요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걸 수행하고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최종 결정을 한. 예, 지금 아니 소송을 합시다, 대응을 합시다 이런 결정을 결정.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했을 뿐이고. 하작해야지 그럼 안 아니 그리고 하작합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법무부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담당 국장이라고 해요. 실무자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거고 아시다시피 늘공들은 정권이 교체돼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늘공들의 성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하고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 마치 이 소송을 다 밤낮 없이 소송 대리를 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자기 치적으로 하는 건 조금 명구스럽다. 답답해 그럼 사실 자기 이 얘기는 남들이 해줘야 아니 돼요. 법무부 남들이. 장관 시절에 그러면 네. 했던 거 모든 거 다 책임질래요? 그러니까. 아니잖아. 지가 한 것도 아니고 뭐 네. 해야지 그럼 안 하나?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위기 문제점 있다고 얘기해야지. 나왔다. 이게 이거 화내는 게 네. 진짜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 이걸 뭐를 사사건건 자기 한 거 다 올리면 잘못한 것도 올리라 그러면 네. 따져볼까 잘못한 거.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냥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 답답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잘하셨어요. 현재 잘한 이 건데. 한 유튜버, 이 인물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적인 쾌거라고 그러셨고요. 네. 성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일각에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고 지적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뚫고 본인이 이걸 결단을 했고 제 기억에는 뉴스에 나와서 이제 뭐 브리핑하는 뉴스들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다 알아요, 국민들이. 잘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이 뉴스가 다 탁 나왔을 때 김민석 총리가 발표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동훈을 떠올리고 한동훈이 그래 법무부 장관 때 저런 일을 했었지라고 해서 회자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면 그렇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히려 논쟁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글쎄요. 한동훈 정치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좀 잘 정치를 하는 단련된 정치인 같으면 정말 잘 되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애쓰신 실무자들에게 정말 맞아요. 노고를 차라리, 치아드린다. 차라리.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역할을 했음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요만큼만 하고 빠지면 한동훈 잘했다 막 칭찬이 올라올 예.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해서 했는 줄 알아? 그리고 민주당이 어디서 숟가락을 얹어라고 대결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독특한 것 같아요 이게. 한동훈식 정치의 한계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어디가 토론하고 자자고 자꾸 조르고 뭐 하는 짓이야 이거 토론하러 나와라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안 만난대요. 네. 조상호 그 법무부의 지금 예. 정책보좌관이 정책보좌관. 하세요. 조상호 하잔 다 해라. 막 그냥 이상해요. 그냥 뭐 비정상 같아. 정치인이라면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뭡니까? 그럼 뭐 그 법무부 잘못한 거는 얘기 안 하고 뭐 잘하긴 지가 했나? 직원들이 했지. 자, 화가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에스컬레이팅이 돼서 상승이 되면 한동훈 법무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민정 라인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벌어졌던 수많은 인사 난맥상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엉망을 했어요. 엉망을 했다고 다 그거.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이 막 하지 말자 그러나? 당연히 하자 그러지. 예. 네가 했나? 직원들이 했지? 지금 막 올라온 댓글 하나 소개하면서 요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오미자님이 수준이 중2 이렇게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그 일반 이적죄로 윤석열 등 5명 정도가 이제 기소가 됐죠.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 안에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기술된 것들이 있는데 취임 6개월쯤 되는 2022년 11월에 윤석열은 이미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쓱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이 내용에 적혀 있고요. 무인기 도발 등을 도모했던 정황들도 여러 곳에서 적시되어 있는데 뭐 생각해 보면 무인기 침투 작전이라는 게 10월 3일을 시작으로 해서 8일, 11일 그리고 11월까지 쭉 이어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10월 31일부터 계엄 선포 약 2주 전인 11월 19일 사이에 뭐 원산이라든지 뭐 개성, 남포, 신포 그러니까 북한으로 보자면 정치 군사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커서 민감한 지역들을 타겟으로 이런 도모를 하려고 했다. 이게 그 보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메모에도 수첩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제 좀 모골이 송연했다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한때 오물풍선을 많이 봤잖아요. 이 오물풍선의 그 원점 타격 관련해서 김용현 등이 그러니까 무인기 작전만으로는 계엄 선포하기엔 좀 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점 타격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내용도 공소장에 기재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 아니라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죽어도 괜찮다라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전 정말 이 뉴스를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경 지역을 상시적인 분쟁 지역화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잘 우리가 이제 맥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북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것은 느닷없이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측에서 먼저 대북 전단을 그랬죠. 뿌렸기 때문이에요. 대북 전단을 먼저 보내니까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오물풍선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측이 주고받게 돼요. 그리고 급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앞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그렇죠. 죽고 이런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떠나서 청와대는 보안이 확실한데 용산으로 가면서
오물풍선 또는 무인기 이런 것들이 용산으로 떨어져서 또 논란이 된 적이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내내 그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보안 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한 사고인가?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22년 11월부터라고 하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비상대권이 있었고 국내 정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군을 동원했던 거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강호필 합참 차장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매우 불안하다. 나 그냥 옷 벗겠다. 예, 예.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오히려 김용현이가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냐라고 뭐 오히려 그러니까 너 인마 이렇게 겁이 많아?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 예,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세력이었다.